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시 공부했더라면 이렇게 공부했을 것 같다. 수학, 통계, 프로그래밍, 데이터 크롤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시행착오를 겪고 돌고 돌면서 실제로 코드 한 줄 짜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명확한 가이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곰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사원은 곰대표의 핑곰입니다. 저는 현재 국내 IT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시 공부했더라면 이렇게 공부했을 것 같다 라는 로드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고 돌고 돌면서 느꼈던 바들을 모아내서 하나의 짜임새 있는 공부 순서를 정리해보았으니 그동안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덕였던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깜짝 구독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데이터 분야의 도전을 꿈꾸지만 선뜻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부할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할지 정보가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파이썬부터 배우라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수학이나 통계를 배워야 머신러닝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명확한 가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어떤 것들을 어떤 순서로 배워야 하는지 간략하게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각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와 플랫폼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것들을 어떤 순서로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다뤄야 하는 스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학, 통계, 프로그래밍, 데이터 크롤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모여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접근법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즉 프로젝트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실력을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뭐든 손으로 직접 해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한 요리를 하더라도 레시피를 세세하게 정리해서 일말의 오차도 없이 재료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직접 재료를 넣고 간을 봐가면서 요리를 완성하는 게 더 빠르고 맛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일 또한 백날 분석 방법론이나 개념을 배우는 것보다는 직접 데이터를 보면서 전처리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는 게 훨씬 빠르게 배우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추천드린 이유는 첫째, 모든 주제를 다 공부한 후에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둘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같이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셋째, 실제 데이터 분석과 프로그래밍은 현실의 간단한 코드가 아닌 수많은 버그로 구글링하는 시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데이터를 다뤄보지 않으면 나만의 분석 관점이나 데이터 처리 노하우가 쌓일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아무리 이론적인 지식이 많아도 실제로 코드 한 줄 짜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지식만 배우고 바로 프로젝트에 돌입하여 나머지 영역들을 점진적으로 다지는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이 항목 중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론적인 학문인 수학이나 통계는 직접적으로 프로덕트에 적용하기 어려운 반면 프로그래밍은 코드의 결과가 바로 찍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취감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는 파이썬을 추천드리는데요. 범용성이 높은 언어이며 실제로 공개되고 있는 소스 코드가 굉장히 많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의 통계를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복잡한 통계까지는 배우지 않아도 되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통계라고 검색해보시면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적 지식들이 나옵니다. 이걸 쭉 훑어주세요. 통계까지 훑고 난 후에는 데이터 EDA와 시각화를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업에서도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기 전에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시각화하면서 데이터의 경향성을 보는 작업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전초 작업을 위한 스킬을 다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요.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개념인지 한 번씩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 또한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그때그때 구글링해서 더 찾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될지를 아는 정도로 얕게 공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초를 다져놓았으면 이제 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구글에 초보자를 위한 머신러닝 프로젝트,
초보자를 위한 딥러닝 프로젝트를 검색해서 1번부터 도장 깨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10개에서 15개의 프로젝트를 끝내봅니다. 가장 흔한 프로젝트에는 앱리스트 숫자 분별, 타이타닉 생존 예측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때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어디 적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쉬운 프로젝트들일 겁니다. 하지만 10개에서 15개나 되는 프로젝트를 따라하는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코드에 대한 이해력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본인이 가장 관심 있었던 프로젝트나 분야를 골라서 심층적인 교육 과정을 찾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가령 이미지를 분류하는 태스크가 가장 재미있었다면 컴퓨터 비전 쪽 강의를 찾아서 수강하거나 추천 시스템에 관심이 갔다면 추천 시스템 쪽으로 커리큘럼이 잘 짜여진 강의를 찾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무조건 실습 프로젝트가 있는 강의로 소스코드와 프로젝트를 따라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 3개에서 4개 정도의 심도 있는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이제는 논문을 읽으면서 이 도메인에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알고리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후처리하는 노하우가 있는지를 차근차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 점점 이 직무에 가까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얼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할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각 과정을 밟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과정이 길어 보였지만 사실상 시작이 어렵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여정은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타임라인은 대략 이런데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프로젝트 돌입 전까지 2달, 직장인이거나 학기 중인 학생들의 경우 프로젝트 돌입 전까지 3달 정도를 잡아주세요. 이 분야가 나에게 맞을까? 나는 과연 이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이미 몇 주 이상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고민은 멈추고 일단 1단계부터 시작해보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부 순서와 공부 소요 시간까지 알았으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지 좋은 플랫폼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코드잇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유료 광고이지만 저와 똥금이 모두 기존에 알고 있던 플랫폼이고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수업을 들어보았던 플랫폼이라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드잇은 실습을 통해서 배운 것을 직접 적용해볼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처음부터 주피터 노트북이나 파이썬을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직접 실습을 따라해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분석을 입문하시는 분들께 학습의 허들을 낮춰줬다는 강력한 강점이 있습니다. 또 기초 개념과 예시부터 정말 꼼꼼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 코드를 접해보는 분들도 쉽게 수업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개발자를 위한 과정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과정은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입니다. 커리큘럼은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단계에 돌입하기 전에 모든 과정들을 한 곳에 정리를 해두었다는 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강의입니다.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가장 좋은 파이썬 강의, 머신러닝, 딥러닝 강의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시간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Git 활용 방안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요. 일주일간 Git을 공부했던 기록을 짧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는 이 Git 강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업무에서 Git을 자주 사용하긴 했는데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계속 막힐 때마다 구글링을 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제대로 된 개념을 익혀두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수강하게 됐습니다. 코드잇은 특별하게 강좌별 구매가 아니라 구독권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개월짜리 멤버십을 원하는 개월수만큼 끊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모든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해볼 수 있는 무료 체험 기간도 제공하고 있으니 가입해서 한번 써보시고 자신과 잘 맞다면 구독권을 끊고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을 제외하고도 개발자를 위한 코스, 비개발자를 위한 코드 역량 강의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직군이나 개발자로 전직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최근 모든 직군과 산업군에서 필수가 된 테크 리터러시를 쌓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들이니 꼭 무료 체험 기간 활용하셔서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전공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공부의 순서와 타임라인, 그리고 참고하면 좋은 플랫폼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직 오프닝에서 예고했던 구독자 이벤트가 남았죠? 감사하게도 코드잇에서 저희 구독자 이벤트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추첨을 통해 총 3분께 무료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는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만약 한 번도 코드잇에서 수강해 본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코드잇의 질 좋은 강의와 커리큘럼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구독자 이벤트 관련 내용은 오늘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플랫폼이니 구독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의 영상들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데이터 분석과 커리어 성장에 대한 양질의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핑콤이었습니다.